네, 안녕하세요.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최민근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하 과목이고요. 선분 AB, 선분 AC의 길이가 나와 있는 삼각형이 있고 갑자기 외접원의 중심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외접원의 중심 O랑 삼각형의 세 점 ABC에 대해서 저런 벡터 방정식이 지금 써 있습니다.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하 과목에서 이제 공간 벡터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평면 도형에서만 이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삼각형 ABC와 이제 같은 평면 위에서 이제 AC와 길이가 같은 CD, 그리고 각 ACD가 직각이 되도록 하는 점 D를 새로 잡을 때 DC 벡터와 DB 벡터의 내적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등급을 좀 설정을 하고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은 사실 뭐라 그래, 지금 고3들은 수능을 안 보죠, 기하를. 그리고 지금 고2부터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고3들은 이제 고2 때 기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2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2 2등급 이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이제 벡터와 내분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런 점 C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은 이때 벡터 OC는 김명훈 선생님, 식이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N A 벡터 플러스 M B 벡터. 네, 맞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식은 고1 그 평면좌표 단원에서 내분점의 좌표랑 식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그럼 외분점도 일치할 텐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내분점에 관한 이제 지식만 쓰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이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저런 두 번째 줄에 있는 복잡해 보이는 저 벡터 방정식과 그리고 이제 내분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보고, 자, 이 식에서 벡터 OC에 관해서 풀어버리면은 뭐 마이너스 5분의 4 벡터 OA, 마이너스 5분의 3 벡터 OB. 자,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아름답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5분의 7로 묶어버리면은 7분의 4 OA, 그리고 7분의 3 OB. 자, 여기에서 이 내분점 공식을 이런 데다 응용을 하려면은요,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식에서 요런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3 요런 숫자로 나왔을 때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얘네 둘을 더해서 얘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분의 7을 빼줬고,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그림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OA와 OB가 있으면 OAB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금 이거는 뭐죠? OA 벡터, OB 벡터, 이 선분 AB를 3대 4로 내분하는 점, 3대 4로 내분하는 점, 요 괄호 안에가 바로 요 벡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방향 반대. 5분의 7이니까 5분의 7배. 한 요 정도라고 치면은 이제 OC 벡터 C가 바로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네, 요 정도 하고 그럼 뭐 다음 체크 포인트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이제 도형의 닮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반드시 얘네들은 좀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벡터 내적의 값이기 때문에 벡터 내적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공간 벡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면 벡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접근법은 크게 벡터 내적의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바로 뭐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벡터 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위치 벡터 이용해서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좌표 잡아서 이제 단순 계산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정사형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간 벡터에서는 정사형을 참 많이 이용했어요. 공간 벡터에서 뭐 물론 평면 도형에서도 많이 이용했지만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적절한 방법을 좀 골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다고 이제 안주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끌어올리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네, 이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시간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써있는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을 분석하는 게 이 문제에선 가장 핵심이겠죠. 기초적인 그림이라도 이 식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벡터 OB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B가 C죠? 잘못 썼네요. 이제 B에 대한 위치를 A랑 C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D까지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첫 번째 줄에 AB와 AC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길이까지 한번 같이 그려보면은 AC의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AB의 길이는 2루트 5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AC를 5대 4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잡으면은 여기를 5로 잡고 그러면 3배니까 하나, 둘, 셋 이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의 B까지 좀 요 식에서 알아낸 길이의 B까지 표시를 하면 여기가 4대 5 여기는 1대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점 몇 개를 잡을게요. 2 뭐 이 점을 2라고 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설명하는 D는 이렇게 D1, D2 두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수선의 발 잡아서 여기 H1, H2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외심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H1은 AC의 중점이에요. H1은 AC의 중점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3. 이 길이도 3. 근데 이 2라는 점이 AC를 지금 5대 4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길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길이 몇 개를 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H1은 전체의 1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 EH1O랑 EH2B랑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는 1대 4가 되겠죠. 뭐 닮음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H1, H2가 3배인 1이 될 거고요. 이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H2A는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A, B, H2에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H2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뭐 좌표 축을 이거를 뭐 X축 뭐 이걸 Y축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뭐 이 길이는 당연히 뭐 AC의 길이와 같은 6일 거고 그러면은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도 4니까 여기는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6,0 여기는 6,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DC 벡터, DB 벡터 내적이니까 D1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D1 D1에서 C 어디 있어? C 여기까지는 6,0 6,0 그리고 D1에서 B까지는 오른쪽으로 10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 내려갔으니까 10 마이너스 4 내적하면 60 그 다음 D2C D2B D2에서 C까지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6,0 D2에서 B까지 왼쪽으로 2칸 아래로 4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내적하면 12 따라서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2등급 아래 학생들도 근데 물론 다 이해는 할 거예요. 예. 여기서 이 내용상에서 뭐 어려운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뭐 이런 간단한 닮음 뭐 내지는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 써봤자 뭐 이 직각삼각형에서 한 번밖에 안 썼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할 거고요. 애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OB에 대해서 풀었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OB에 대해서 풀었을까요? 딴 거에 대해서도 해봤죠. 해봤는데 안 좋으니까. 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얘가 제일 좋겠구나 해서 지금 풀이 과정에는 얘밖에 안 쓴 거고 사실은 뭐 OA는 어쩌고 OC는 어쩌고 처음에 저는 OC로 했었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OB를 했더니 이렇게 좀 쉽게 풀려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 빈도와 난이도 자 일단 난이도부터 이제 잡아보면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훈련만 조금 돼 있고 그리고 평면 도형 문제 경험만 조금 쌓는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5개 중에 4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평면 도형 자체 많이 약하니까요. 그리고 빈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올해 시행될 수능에서도 기하 과목은 이제 시행이 안 될 거고요. 네. 근데 내년부터 이제 과연 상위 대학교들이 어느 과목을 선호할 것이냐, 미적을 선호할 것이냐, 기하를 선호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이들이 과연 미적으로 몰릴 것이냐, 기하로 몰릴 것이냐. 그러면 기하도 이제
그 과목에 공부해야 될 양만 보면은 사실 미적분이 저는 월등하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하 과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만하게 보고 기하를 이제 선택했을 때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런 중학교 도형들을 좀 꺼내오지 않을까. 예. 요즘 고등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그 중등 평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꾸준히 나올 겁니다. 물론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아마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4개로 주겠습니다.